안녕하세요. 신세TV 잔입니다.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한 달 살기 인기 요인과 지역들의 특징들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조호바루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해오셨습니다. 쿠알라룸푸르는 수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인터넷에도 많은 정보들이 있는 반면에 조호바루를 잘 몰랐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설명을 듣고 보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좀 요약해달라 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따로 한번 또 조호바루에 대해서 좀 요약 정보들을 이제 영상으로 보내드리고 또 지도를 직접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말레이시아 지역들 중 한 달 살기로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이 바로 조호바루입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수도 쿠알라룸푸르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오히려 조호바루가 약간 역전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달 살기로 이제 오시는 가족분들 보시면 대부분 이제 정보를 많이 검색해 오시지만 좀 싱가포르가 가깝다는 그런 정보들만 이제 알고 오시는데요. 그래서 특히 어린 자녀하고 오신다면 조호바루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오셔야지 한 달 동안 좀 생활이 편한데요. 우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이제 정보들을 좀 나열해 드리고 지도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제 첫 번째 정보, 바로 이제 물가입니다. 조호바루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쿠알라룸푸르하고 비교하게 됩니다. 조호바루는 말레이시아의 물류 중심지입니다. 싱가포르로 통하는 물류, 전기, 수도 등 많은 자원들이 모두 조호바루로 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여 상대적으로 물가가 좀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식품비, 외식비, 교통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물가 때문에 이제 조호바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교통비는 오히려 이제 쿠알라룸푸르보다 좀 더 지출이 많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긴 하지만 짧은 기간에 다양하게 둘러보시기에 무시하지 못하는 이제 부분이긴 한데요. 한 달 살기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교통비 정말 무시 못할 겁니다. 오히려 이제 한국에서 쓰시는 것보다는 더 많아지는 게 이제 당연할 텐데요. 쿠알라룸푸르보다는 이제 지역이 좀 넓다 보니까 이동거리가 좀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조호바루에서는 그랩택시로 거의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활동 범위에 따라서 이제 예상하기는 다르겠지만 쿠알라룸푸르 한 달 살기보다는 약간 1.25배 정도는 더 높게 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두 가족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자동차를 렌터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두 번째, 조호바루 신도시입니다. 최근 조호바루 신도시들은 깜짝 놀랄 만큼 기반시설이 좋아졌는데요. 싱가포르를 모델로 하다 보니까 도시가 깔끔하고 생활하기 정말 좋습니다. 안전면에서도 다른데요. 동남아시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홈리스나 좀 베거들을 좀 볼 수는 없습니다. 정말 뭐 한 명도 없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살면서 보지는 못했고요. 오히려 우리나라 웬만한 도시들보다 좀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여성 혼자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뭐 자녀하고 저녁 늦게 산책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다양한 숙소와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조호바루 한 달 살기를 하신 분들은 뭐 호텔, 뭐 서비스 아파트먼트, 뭐 레지던스, 렌트하우스 다양하게 여러 숙소 타입을 두고 이제 선택하는데요. 조호바루 특징이 성수기 시즌에도 숙소 구하는 게 어렵진 않은 편입니다. 당연히 좋은 퀄리티의 숙소들은 좀 빨리 예약되기는 편이지만 그래도 다른 지역들하고 비교했을 경우에 좋은 퀄리티의 숙소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호바루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숙소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고 합리적입니다. 특히 신도시들의 새로운 아파트들이 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좀 급하게 가더라도 예약하지 않은 공실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편이고요. 조호바루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싱가포르가 인접해 있다는 장점과 합리적인 비용 그리고 좋은 퀄리티 숙소들을 예약할 수 있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좀 조호바루를 많이 선호하는데요. 나는 좀 복잡한 게 싫고 깔끔한 곳에서 지내고 싶다. 특히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린 자녀하고 같이 가신다면 많이 크게 고려하는 상황인데요. 그럼 바로 이제 정답은 조호바루가 됩니다. 네 번째, 자녀 영어 교육입니다. 조호바루는 인구수 대비 유명 국제학교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어 어학원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이들 어학원 대부분이 어린이 주니어 영어를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최근에 한 달 사기 가족들이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두고 많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성인 영어 연수는 퀄럼프로, 주니어 영어는 조바로 이런 개념이 좀 생기기도 했는데요. 방학 기간에는 특히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캠프 프로그램, 그리고 국제학교에서 진행하는 이제 뭐 체험형 스쿨링 프로그램, 그리고 또 국제학교에서 진행하는 영어 집중형 캠프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영어 실력 및 학습 진행 상태에 따라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두고 다양하게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이어서 지도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호바루는 말레이시아 도시들 중 가장 큰 면적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조호바루 한 달 살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지내야 할지 막막하실 텐데요. 자, 구글 지도에서 조호바루를 이제 검색해 주십시오. 우선 지도 필터로 들어가셔서 이제 보기 편하게 이제 우선은 이거는 X로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는 지역의 이름들이 어색하고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역명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제가 중요한 것만 정리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지역들을 보기 앞서 가족들이 한 달 살기를 위해 조호바루를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싱가포르하고 인접해 있다는 장점입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상식, 조호바루와 싱가포르는 마주하고 있으며 사이에 바다가 있는데요. 솔직히 바다라고 표현하기는 좋습니다. 바로 여기에 지도상에 보이는 이 바다인데요. 여기를 이제 조호 해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싱가포르 있죠. 이 위에 있는 지역, 이렇게 보이는 지역이 바로 조호바루입니다. 조호바루에 이제 국제공항이 이제 이쪽 지역에 세나이 국제공항이 있고요. 밑에 싱가포르에는 이제 창이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호바루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 창의로 도착하셔도 이렇게 올라오면 1시간밖에 안 걸리고요. 그리고 이제 세나이 국제공항으로 도착하셔도 이제 숙소 쪽으로 가시면 한 3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잠깐 이제 크게 한번 볼게요. 지도를요. 이렇게 보시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이제 반도인데요. 흔하게 이제 보통 말레이시아 반도라고 부릅니다. 이제 이렇게 내륙을 따라서 이제 태국, 라오스, 미얀마를 거쳐서 중국도 갈 수 있고, 자 위로 가면 이제 유럽까지도 갈 수 있는데요. 뭐 통일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갈 수 있겠죠. 다시 이제 지도로 보시면 이 말레이 반도 끝에 싱가포르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최남단에 조호바루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조호해협이고, 이제 해협이긴 하지만 이제 거의 강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요. 우선 바다 소금 냄새도 잘 안 나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소굴의 한강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좀 바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그런데요. 자, 조호바루하고 싱가포르하고 이어지는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쪽 다리하고 이쪽 다리, 이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이는 다리, 여기가 이제 조호 커즈웨이 브릿지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우드랜드 링크라고도 부릅니다. 이제 보통 간단하게는 흔히 이제 펄스 링크라고 부르는데요. 첫 번째 다리죠. 우리가 1923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좀 굉장히 오래됐죠. 오랫동안 말레이시아하고 이제 싱가포르하고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왔고요. 메인 대교인 만큼 가장 많은 인원이 이제 이곳을 건너서 싱가포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쪽 다리를 좀 확대해 볼게요. 좀 다리를 확대해 보면은 이제 싱가포르 쪽으로는 이제 우드랜드가 나오죠. 그리고 조호바루 쪽으로는 이제 여기 JB 센트럴이 나옵니다. 다리 바로 앞에 시티스퀘어 쇼핑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콤타, 시티스퀘어하고 콤타몰 붙어 있고요. 그리고 RNF몰도 위치하고 있고요. JB 센트럴, 이제 보통 싱가포르로 가시는 분들은 JB 센트럴에서 버스를 타거나 뭐 전철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JB 센트럴을 중심으로 숙소들, 이제 호텔들이 좀 많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관광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이제 JB센터나 이쪽 이제 조바루 다운타운에서 거의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소 호텔도 많이 있어서 좀 숙소 잡기도 좀 편하고요. 그리고 걸어서 이제 JB센터에서 여러 이제 뭐 지역들 뭐 관광지들 다 도보로 갈 수 있고 뭐 도보로 시티스퀘어라든지 그다음에 콘타몰, RM몰까지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관광하시는 분들도 이쪽 근처에 숙소를 잡고 이제 뭐 저녁에는 밤에는 이쪽에서 지내고 쇼핑도 이쪽에서 하고 싱가포르의 주요 관광지들을 이제 버스 타고 가서 이제 구경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조벌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이렇게 1일 생활권으로 싱가포르까지 같이 구경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그리고 다운타운은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다운타운은 말 그대로 이제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인구 밀도도 높고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복잡하기도 하고 동남아시아에서 흔히 보는 이제 오토바이 구조들도 많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보시면 두 번째 다리가 있는데요. 이쪽에 다리가 있죠. 이쪽은 이제 두 번째 다리는 흔히 이제 뚜아스 링크라고 봅니다. 뚜아스, 이쪽에 뚜아스 링크가 나오는데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세컨 링크 브릿지라고 부르고요. 보통 줄여 세컨 링크라고 부르는데 1998년도에 광고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리보다는 이쪽 주변이 이제 뭐 복잡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당연히 이제 모든 이제 브릿지가 다 복잡하게 좀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첫 번째 다리 다운타운에 비해서는 뭐 좀 약간 쾌적하기도 하고 이제 밀리는 상황도 없고 오토바이 구조들도 그렇게 많이 볼 수는 없는 편이고요. 이쪽 세컨 브릿지를 주변으로 뭐 포레스트 시티 이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싱가포르에서 제일 가까운 이제 도시이기도 하고 신도시 중에서 제일 가까운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레고랜드가 이제 세컨 브릿지에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레고랜드 이쪽 지역이 바로 이제 메디니 지역이라고 해서 신도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흔하게 조우바루를 검색해 보시면 조우바루 신도시를 검색하시면 누사자야라고 나옵니다. 이제 누사자야라는 지역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쪽에 호라이즌 힐 나오거든요. 이제 이쪽 이제 부킹다와 호라이즌 힐 이쪽 경계선부터가 이제 거의 신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호라이즌 힐부터 해서 이제 레고랜드가 위치한 이제 메디니 지역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뭐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거주하시는 또 이제 푸테리하보 지역 그리고 이제 더 왼쪽에는 이제 학교들 교육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에듀시티 그리고 이제 에코보타닉 여기는 이제 국제 유치원들이 좀 밀집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해 드렸다시피 메디니 쪽에 레고랜드뿐만 아니라 이제 모로브 메디니 뭐 그레니글스 종합병원 이런 이제 편의시설이 좀 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또 이제 뭐 서네 이스칸다르 지역에는 이제 여러 가지 액티비티 그리고 또 쇼핑몰도 이제 NSK라는 이제 쇼핑몰도 생겼고요. 그래서 이쪽 신도시들은 다운타운하고 비교하자면 좀 쾌적하고 기반 시설이 좋다는 점 그리고 좀 가족분들이 좀 복잡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지도를 보면서 잠깐 봤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조바루의 모습을 담은 이제 영상 한번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